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14일차 수업. 저희 카페 초급반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급반 정규반을 들으신 분들의 실명 수강기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레이를 배웠는데, 어레이를 배운 이유가 뜬금없이 2D 하다가, 이제 2D가 제가 말씀드렸죠? 모양을 만들 때 2D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2D로 넘어가서 갑자기 아니고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레이는 3D에서도 많이 쓰지만 2D에서도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쓰고 배치할 때도 뭐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오브젝트를 잠시 모양을 물론 제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자리에서 돌리셔도 되는데 여기를 근처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정확하게 0,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스냅을 걸고 어떻게 돼요? 이 끝에 있는 버텍스가 그리드에 걸리면 되겠죠. 끝에 있는 버텍스가 그리드. 사실은 제가 이거 초급반이거나 초급이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열어드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캐드도 이 스냅이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거든요. 맥스도 스냅이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예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텍스하고 켜면 돼요. 또 얘의 장점은 뭐냐면 오브젝트를 여기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에서 키는 게 장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버텍스를 1 눌러서 1 누르면 바로 가죠. 버텍스 모드로. 여기에 미드 포인트에다 붙이고 싶어. 그럼 이걸 하면서 중간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럼 또 이걸 제자리에 놓고 오른쪽 마우스 가서 미드 포인트 이렇게 켜야 되잖아요. 미드 포인트가 딱 중앙에 걸리는 거거든요. 중앙에.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미드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가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어가 다 끝났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버텍스 켜져 있고 그리드 켜고 싶으면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리드는 이미 켜져 있네요. 보통 그리드는 쓴 다음에 바로 끄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 딱 이렇게 놓으시고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끄는 게 편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축을 이제 여기 중심을 하고 싶은 거죠. 혹은 이거를 겹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부분을 조금 겹치고 싶다. 그리고 축을 0,0,0으로 전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서 Alt 워킹 피봇 이거 디폴트가 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유즈 워킹 피봇을 바로 때려주면 여기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툴의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뷰 켜놓고 이거는 어태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하면 안 돼요. 인스턴스는 어태치가 안 됩니다. 인스턴스는 어태치가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이미 이건 의존형이란 말이죠. 독립형이 아니고.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디펜던트란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태치가 안 돼요. 붙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태치로 붙이려면 반드시 카피 모드로 해야 돼요. 어태치가 아예 활성화조차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다시 디폴트로 돌려놔야 되겠죠? 자, 복사를 하는데 인스턴스를 했어요. 그러면 에디트 폴리를 하면 얘가 지금 둘 다 에디트 폴리가 들어가 있죠. 인스턴스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태치를 하고 여기 보면 보세요. 이 마우스 포인터가 변해야 되는데 아예 변하지 않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태치를 시키려면 make unique 배웠죠. make unique를 해서 독립을 시켜야지만 비로소 어태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그러면 어태치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놓은 이유가 3D 피봇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Z 누르고 툴에 유즈 워킹 피봇 해야 되죠. 툴에 어레이 눌러서 어태치를 할 거기 때문에 카피로 반드시 하고 320도에 5개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4개만 할 때. 이런 모양을 만들 때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유닛 어태치하게 되면 저는 스크립트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맥스 스크립트 써야 되냐 이런 강력한 때문이에요. 한 방에 어태치가 되잖아. 한 방에 어태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초보를 벗어나면 이제 스크립트하고 제가 플러그인 강의 많이 하고
특히나 저희 전기반이나 초급반은 플러그인 강의를 엄청 해요. 제가 32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강력했다고 생각하는 좋은 플러그인, 좋은 스크립트를 전부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저 언더 안 할게 귀찮아서 언더 해가지고 다시 하려면 어태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번 눌러야 되겠죠. 이게 100개라면 100개를 눌러야 돼요. 물론 어태치 멀티플라이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선택하고 딱 누르니까 어태치 한 방에 빡 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래서 스크립트 이런 것들 제가 쓴다는 거를 잠시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D 오브젝트를 하려면 안에 이 면이 안에 선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이걸 올리면 오브젝트가 그 교차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교체가 돼요. 교차가 된다고. 이게 교차가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디트 폴리에서 엘리먼트로 보면 겹쳐 있는 거죠,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트림이 필요한 거죠. 자, 트림이 자체 내부에도 있고요. 모디파이어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거만 할게요. 이 트림도 스플라인 모드에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트림을 해서 안쪽을 캐드처럼 이렇게 드래그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안 해줘요. 맥스가 드래그가 없어. 드래그 당연히 캐드에 비하면 허접하죠. 2D 명령어들이 쭉 드래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트림 하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트림 오른쪽 마우스 끄고 여기 지우는 게 더 빠르죠. 지우는 게 낫지. 그러고 나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주면 이렇게. 자, 이거 전 시간에 배웠죠? 안 배웠나요? 캡이 배웠죠? 캡이 왜 안 생길까요? 캡 스타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식이나 아마 맥 쓰신 분은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웰드가 안 돼 있는, 어디가 웰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버텍스는 다 교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웰드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보세요. 펄스 정점도 2개지. 펄스 정점 한 개의 스플라인에서 펄스 정점이 2개가 나올 수가 없죠. 뱀의 대가리가 2개가 일 수가 없듯이 첫 정점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딘가가 끊겨져 있어서 2개의 스플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찾을 필요도 없어. 컨트롤 A.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거든요. 전체 선택은 이미 교차가 되어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퓨즈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웰드 치면 돼요. 그럼 다른 데는 핸들러가 다 있는데 여기도 핸들러가 딱 붙으면서 생겨요. 이 웰드도 자주 쓰니까 저처럼 이렇게 찾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있죠? 그러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펄스 정점이 한 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익스트루드에 캡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더 멋지게 만들고 싶으면 예전에는 이거 안에 세그먼트가 있고 깨지지 않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메시 스무스를 주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메시 스무스를 주는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 스무스를 아예 안 줘버려요. 챔퍼가 강력해져서 불과 챔퍼가 강력해진 거 한 5, 6년 밖에 안 됐어요. 25년 동안 거의 다 메시 스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딱딱딱 각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잠깐 보여드렸죠. 셀렉션에 엣지 모드를 가야지만 활성화됩니다. 셀렉션 하드 이거 기억하세요. 셀렉션의 하드. 자 일단 여기를 그래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래파이트 탭을 사용 조건 사용하려면 조건 첫째 뭐여야 된다? 에디트 폴리나 에디트 테이블 폴리여야 돼. 그래야지만 저거 활성화가 돼요. 에디트 테이블도 됩니다. 폴리. 두 번째 조건이 얘도 서브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어야지 여러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브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돼 있고 탑 레벨이면 그 탑 레벨에 맞게 얘는 이제 끌게요. 여기 가셔서 버텍스를 끄면 돼요. 1 누르면 꺼지겠죠. 없애는 게 좋습니다. 자, 버텍스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당 서브 오브젝트만 익스트루드가 먹는다는 건데 얘는 결과가 왜 다를까? 똑같을까요? 3개 선택한 거 전체 선택한 거는? 익스트루드는 서브 오브젝트 버텍스 인식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체 스플라인을 그냥 올리는 거니까. 요 얘기는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서브 오브젝트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거의 모든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맥스의 거의 모든 명령어가 서브 오브젝트에서 모디파이어를 주면 그 서브 오브젝트만 인식을 해요. 근데 인식 안 하는 게 이런 특별한 익스트루드. 얘는 어차피 닫혀진 커브를 올리는, 열려진 커브도 올리긴 하지만, 올리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얘는 스플라인밖에 인식을 못해요. 근데 나머지 99%의 모든 명령어는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부분만 먹거든요. 원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밴딩이나 소프트 디폼, 변형이 소프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세그먼트가 없으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이렇게 주고 내가 여기 윗부분만 노이즈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 폴리를 해서 시간이 벌써 슬슬 넘어가네.
에디터 폴리에서 뭐 법텍스를 선택하든 폴리곤을 선택하든 나는 여기 부분만, 여기 선택된 거 보이죠? 여기 부분만 뭐 노이즈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노이즈를 누르면 되겠죠. 노이즈 NO. 그러면 얘는 여기 선택된 부분만 노이즈가 먹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황색으로 기지모가 보이죠? 여기만 먹겠다 하는 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여기만 기지모가, 이걸 기지모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거지. 렌더링은 안 되지만 그만큼 하겠다는 기준 측정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스케일을 좀 줄이고. 그래서 맥스의 거의 모든 명령은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 자, 다르죠? 이건 서브 오브젝트니까 여기만 먹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브 오브젝트를 푼다. 여기서 끄면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서브 오브젝트랑 상관이 없는 모디파이어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익스트루드고, 두 번째 게 메시 스무스라는, 예,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그렇고, 서브 오브젝트 영향을 안 받는 영향을 거의 모든 명령어가 받는다. 참, 한 손으로 타자치기가. 그래도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탭, 여기 그래파이트 탭이라고 하는데, 그래파이트 탭에 받으려면 역시 탑일 때는 셀렉션이 아예 안 나오지. 명령어. 왜냐면 이게 탑 레벨이니까 이 서브 오브젝트를 셀렉션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서브 오브젝트에 뭘 골랐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다르게 뜹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활성화 됐죠? 똑같아요. 스플라인에도 그랬잖아요. 아까인가 정신인가 트림 익스텐드 할 때 법텍스 모드로 하면 트림 익스텐드가 안 보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서브 오브젝트를 누르냐에 따라서 1, 2, 3, 4, 5라 했죠. 명령어가 다른 게 떠요. 그리고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게 달라요. 여기 또 달라졌죠? 여기 또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엣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엣지로 가는 거예요. 하드. 그래서 하드. 셀렉션에 하드를 하게 되면 딱딱딱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옆면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빼는 건 항상 Alt거든요. Alt 키로 이렇게 들어가면 옆면은 빠지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모디파이 챔퍼를 더 좋아하는데 이건 나중에 언제 설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모디파이 똑같은 명령어인데 모디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직 모디파이를 안 썼으니까 내장되어 있는 챔퍼를 쓰자고요. 모디파이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옛날 방식인데 옛날 방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 알려드렸죠? 프리퍼런스에 캐디, 이네이블 캐디거. 그래서 챔퍼를 이렇게 주고 F4 눌러서. 그럼 굳이 여기에다가 면을 많이 안 줘도 되죠. 세그먼트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부드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챔퍼 온리 여기에만 스무싱 그룹을 주면 또 이 스무싱 그룹 배웠죠. 이 디폴트로 엔타이어 오브젝트면 이렇게 전체에다 챔퍼가 먹어서 전체에다 스무싱 그룹이 먹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뭉개지지. 전체에다 스무싱을 줘버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절대 안 되죠. 챔퍼 온리는 이 스무싱 그룹 얘네끼리만 같은 번호를 주기 때문에 얘네끼리만 뭉개지는 거예요. 챔퍼 온리를 해야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뎁스는 이게 오목이냐 볼록이냐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둥그렇게. 빼면 바깥쪽으로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이면 그냥 리니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면 여기 세그먼트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챔퍼가 강력해졌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요. 오픈. 혹은 얘만 필요하다면 인버트를 시키면 네. 얘만 지금 나오는 거죠. 상당히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2D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어레이로 만들어서 모델링해서 챔퍼까지 줘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질문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